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직접 겪은 변화와 실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왜 같은 음식도 몸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수치들을 바꾸게 되는지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버터를 그냥 먹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 사람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공복 혈당이 108, 전당뇨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 77, 당화혈색소 5.0, 중성지방 무려 37. 체중은 자연스럽게 빠졌고요. 대사 상태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버터를 계속 먹어왔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말 그대로 버터 덕후 그 자체였거든요. 그럼 질문이 생길 거예요. 같은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2년 전에는 전당뇨 직전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버터를 끊었냐고요? 아니요. 버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요거 어떻게 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버터를 잘 먹는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중 상당 기간 제가 먹었던 버터는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원래 베이킹에 진심이었거든요. 특히 이 버터 듬뿍 들어간 쿠키, 마들렌, 휘낭시에 파운드 케이크, 이 오븐에서 구워지는 냄새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빵 구워서 버터를 막 이만큼 두껍게 발라먹는 게 제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버터에 밀가루와 설탕을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이 어느 순간 탈이 나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탄수화물과 지방이 동시에 과하게 들어가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는 저장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 계속 높게 유지되죠. 아침에 금방 배고프고 식사 후 졸린 상태, 이거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대사, 즉 엔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상황에 맞게 쓰는 시스템인데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지방을 쓰는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 버터가 아니라 조합이 문제였던 겁니다. 생화학적으로 이걸 랜들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이라는 불에 지방이라는 기름을 동시에 부으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 폭주하게 되니까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고스란히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엔진이 이 인슐린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몸에 지방이 넘쳐나도 정작 에너지는 못 쓰는 그런 고장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좋은 버터 어떻게 해야 에너지로 잘 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흰쌀밥 같은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근데 우리 몸이 이미 탄수화물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밥부터 끊는다? 이거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 번 실패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초보자용 완충지대가 바로 이겁니다. 장이 약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트밀이나 현미밥 말고 소화 잘 되는 흰쌀밥으로 시작하세요. 대신 밥이라는 불에 이 버터라는 지방 보호막을 먼저 씌워주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식사 전에 버터 한 조각을 먼저 드시거나 삼겹살 같은 지방질 고기를 충분히 곁들여 보세요. 그리고 나서 쌀밥을 조금 드시는 거죠. 버터가 위장을 먼저 코팅을 해주면 탄수화물이 들어와도 혈당이 급격히 튀는 걸 막아줍니다. 살을 빼기 위한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고장난 대사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가장 부드러운 시작이에요. 제 당화혈색소 5.0은요, 이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단계별로 어떤 음식을 더하고 빼야 하는지 계속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살을 빼기 위한 최종 식단이 아니라 고장난 엔진을 수리하기 위한 소프트 랜딩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방에 익숙해져야 나중에 탄수화물을 줄여도 몸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제 당화혈색소 5.0 수치는 이렇게 기초공사부터 차근차근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걱정했던 콜레스테롤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수치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입자입니다. 버터 같은 양질의 포화지방은요, 크고 부드러운 패턴 A LDL을 만드는데요. 이건 혈관을 막지 않아요. 진짜 범인은 설탕과 밀가루가 만드는 작고 조밀한 LDL입니다. 제 결과표 다시 보세요. 혈관 청소부 HDL이 103입니다. 남들보다 2배는 강력한 청소 트럭을 가진 셈인데요.
특히 제가 고집하는 목초 사육 버터 속의 비타민 K2는요, 혈관에 쌓인 칼슘을 뼈로 보내서 혈관 석회화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중성지방 37이라는 이 수치는 제가 버터를 먹으면서도 혈관이 더 깨끗해진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그럼 제가 버터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제 아침은 여전히 버터로 시작합니다. 하루에 30에서 40g 정도를 먹는데요. 아침 8시쯤 일어나면 먼저 버터 10g을 초콜릿처럼 씹어 먹거나 녹여 먹어요. 때로는 따뜻한 커피에 넣어 먹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방탄 커피죠. 10g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됩니다. 차가운 버터가 혀 위에 녹는 질감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라사주 공법이 잘 된 버터는 고소함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 비결, 점심 먹기 20분에서 30분 전에 아까 보여드린 한 10g 정도 되는 버터를 한 번 더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식전 방패가 되는 건데요. 우리 뇌에 에너지가 충분하니 과식하지 마 라고 신호를 미리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면 CCK나 GLP-1 같은 포만감 호르몬이 분비되어서요, 본 식사 때 허겁지겁 먹는 걸 막아주고 위장을 지방으로 코팅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도 원천 차단합니다. 아침 그리고 점심 전 10g 이 루틴만 지켜도요, 가짜 배고픔의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버터 진짜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많이 먹어온 버터 덕후로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08이었던 혈당을 77로 만든 건 단순히 버터를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식을 따라간 영리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주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 2년이 걸렸고요. 이제 저는 이 검증된 기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줄여드릴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마트 진열대 앞에서 단 10초 만에 내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버터를 골라내는 선별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OP 인증의 비밀부터 우리가 몰랐던 성분표의 함정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저와 함께 더 똑똑하고 맛있는 건강을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